비싸면 안 팔린다. 이 말 아직도 믿고 계세요? 그런데 미국 한복판에서 어떤 한국 제품이 몇 분 만에 싹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가격이 425만 원 수준인데도요. 저는 25년간 산업 흐름과 노후 자산의 방향을 함께 연구해온 박지훈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그냥 국뽕으로 끝내지 않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우리 노후 준비와 어떤 연결이 있는지까지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그냥 자랑스럽다, 대단하다 이렇게만 느끼고 넘어가시는데요. 저는 이게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돈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시니어 세대한테는 더욱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안전자산의 개념, 비싸면 안 팔린다는 소비 상식, 그리고 제조업은 이미 끝났다는 편견이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한 오해가 있습니다. 비싼 물건은 사치품이고 불경기에는 절대 안 팔린다는 생각이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단순히 값이 싸다고 사는 게 아니라 내 시간을 얼마나 벌어주느냐, 내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만드느냐를 기준으로 돈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425만 원짜리 제품이 몇 분 만에 동난 건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 그만한 가치를 느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첫 번째 신호예요. 두 번째 오해는 이런 흐름이 젊은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60대, 70대 분들도 점점 이 변화를 체감하고 계세요. 예전처럼 무조건 싸게 사서 여러 번 바꾸는 게 아니라 한 번 제대로 사서 오래 쓰는 쪽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이 브랜드가 아니라 실제 경험이 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소비 트렌드가 아니라 우리 노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힌트가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가장 위험한 착각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은 이미 중국한테 밀렸고 이제 경쟁력이 없다는 생각이요.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정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겉으로는 화면 하나 접히는 기술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부품, 소재, 정밀 조립이라는 엄청난 제조 기반이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기반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게 확인되는 순간 글로벌 시장에서 돈이 몰리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구조가 재평가받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현상이 왜 생겼는지, 그 안에 어떤 위험 신호와 기회 신호가 동시에 들어있는지, 그리고 우리 노후 자산 관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그렇다면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내 습관을 하나씩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비싼 물건이 잘 팔린다는 뉴스를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며칠 전 상담 자리에서 큰딸이 걱정된 목소리로 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67세 김영순님인데 평생 모은 돈은 전부 예금이랑 오래된 집 한 채가 전부라면서요. 어머니는 안전한 게 최고라고 하셨지만 요즘은 물가가 오를 때마다 통장 이자가 따라오지 못하니까 마음이 자꾸 불안해진다고 했습니다. 딸이 보기에도 어머니가 밤에 자꾸 깨신다고 하더라고요. 통장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뉴스만 나오면 긴장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대요. 그러다 우연히 고가 한국 제품이 미국에서 줄 서서 팔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처음엔 그냥 대단하다 정도로만 생각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까 이상한 생각이 들더래요. 왜 비싼 게 이렇게 잘 팔리지?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하는데 왜 저런 건 사지? 이게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돈의 방향이 바뀌는 신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딸한테 물어봤대요.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딸도 정확히는 몰랐지만 뭔가 연결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만 받았다고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72세 박성수님은 젊을 때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인데요. 은퇴하고 나서는 예금하고 연금으로만 생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장을 보러 가면 같은 돈으로 장바구니가 덜 차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기분 탓인가 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통장을 다시 정리해 보니까 이자는 그대로인데 쓰는 돈은 계속 늘어나고 있더래요. 불안하니까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제조업 뉴스를 접하게 됐고, 그때 비로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느끼셨대요. 예전에 자기가 일하던 공장이랑 지금 뉴스에 나오는 기술이 어떻게든 연결돼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서 막막하기도 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정말 많이 들려와요. 겉으로는 다들 괜찮다고 하시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그 불안의 핵심에는 늘 같은 질문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앞으로도 통할까? 예금만 믿어도 괜찮을까? 집값은 계속 오를까? 새로운 기술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일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 비싼 제품이 잘 팔렸다는 뉴스 뒤에 숨어 있는 진짜 흐름을 알아야 내 자산 방향도 제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막연한 불안이 어디서 오는 건지 정확하게 짚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셋째, 이 흐름을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내 기준에서 어떻게 관찰하고 준비할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 하나를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습관부터 손대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현상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위험 신호와 기회 신호가 동시에 들어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비싼데도 팔리는 시장은 사치가 아니라 생산성 경쟁입니다. 핵심은 가격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 도구냐는 판단이에요. 예전에는 물건을 살 때 값이 제일 중요했어요. 조금만 더 싸면 조금 불편해도 참고 샀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돈보다 시간을 더 아까워하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일하는 사람들은 한 가지 도구로 여러 가지 일을 끝낼 수 있으면 비싸도 사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 시간을 벌어주고 시간이 곧 돈이 되니까요. 연구 결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통화기금 같은 기관들이 생산성과 기술 투자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해 왔죠. 특히 선진국일수록 노동시간은 줄어드는데 생산성은 높아지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이게 바로 도구의 효율성이 중요해지는 배경입니다. 사례로 62세 정태식님은 출퇴근 이동시간이 길어지면서 노트북 대신 한 기기로 일을 정리하는 습관을 만들었는데 시간을 줄이니 체력 부담도 줄었다고 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무거운 가방 들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가벼운 기기 하나로 정리되니까 어깨도 덜 아프고 집에 와서도 피곤함이 덜하더래요. 이게 단순히 편리함이 아니라 체력 관리로 이어진다는 걸 체감한 거죠. 실천 방법은 내가 쓰는 기기나 서비스가 시간을 줄여주는지 체크해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통장 정리를 은행에 가서 하는 게 나은지 앱으로 하는 게 나은지 한번 따져보세요.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재보면 답이 나와요. 주의사항은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는 순간 생산성 투자가 아니라 소비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내가 정말 그 시간을 벌 필요가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해요. 여러분은 요즘 돈을 쓰실 때 시간을 사는 느낌이 드시나요? 둘째, 프리미엄은 브랜드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경험에서 결정됩니다. 핵심은 비슷한 제품이 많은 시장에서 한 번에 판을 바꾸는 경험이 나오면 가격이 따라붙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유명한 브랜드면 비싸도 팔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브랜드보다 경험이 중요해졌어요. 내가 써보고 확실히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야 프리미엄을 인정하는 거죠. 특히 한번 써보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경험이 생기면 그게 바로 대체 불가능한 가치가 되는 겁니다. 연구 결과로 세계지적재산권 기구와 미국 특허청 통계를 보면 기술 경쟁이 치열할수록 핵심 부품과 설계가 가치의 중심이 되곤 합니다.
단순히 겉모습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부 구조 자체를 혁신해야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프리미엄의 근거가 됩니다. 사례로 70세 오미정님은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번갈아 쓰다 눈이 피곤해졌는데 화면 활용 방식이 바뀌자 생활 패턴이 단순해졌다고 해요. 예전엔 영상 보려면 태블릿 꺼내고 전화 받으려면 스마트폰 찾고 했는데 이제는 하나로 다 되니까 머리가 복잡하지 않더래요. 이게 단순히 기기 문제가 아니라 생활의 스트레스가 줄어든 거예요. 실천 방법은 내 생활에서 불편을 없애는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적어보는 겁니다. 지금 내가 번거롭다고 느끼는 게 뭔지부터 찾아야 해요. 주의사항은 불편을 없애는 게 아니라 자랑을 위한 소비가 되면 금방 후회가 온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은 대체 불가능한 경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셋째, 접힌 화면 이야기는 결국 제조업 경쟁력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핵심은 겉으로는 화면이지만 속은 부품, 소재, 정밀 조립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접히는 화면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해요. 유리를 접으려면 특수 소재가 필요하고 그 소재를 다루려면 정밀 공정이 필요하고 그걸 대량으로 안정적으로 만들려면 제조 기반 전체가 탄탄해야 하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쌓인 노하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연구 결과로 한국은행과 여러 산업 보고서들은 제조 기반이 튼튼한 나라가 위기 때 회복력이 높다는 흐름을 보여주곤 합니다. 실제로 글로벌 경제가 흔들릴 때마다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이 먼저 회복하는 패턴이 반복됐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강점이라는 거죠. 사례로 66세 김성호님은 젊을 때 공단에서 일한 기억 때문에 제조업을 오래된 산업으로만 봤는데 요즘은 손에 잡히는 기술이 다시 힘을 얻는 걸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엔 공장 일이 단순 반복이었는데 지금은 그 반복 속에서 정밀도를 높이는 기술이 핵심이 됐다는 걸 뉴스 보면서 알게 됐대요. 실천 방법은 뉴스에서 제품 이야기만 보지 말고 그 뒤에 어떤 부품과 공정이 있는지 한 줄이라도 확인하는 겁니다. 제품 이름만 보지 말고 부품 이름, 소재 이름까지 눈여겨보세요. 주의사항은 특정 기업 찬양에 빠지면 흐름을 읽는 눈이 흐려질 수 있어요. 기업이 아니라 산업 전체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제조업 이야기가 나오면 어떤 감정이 먼저 드시나요? 넷째, 중국과의 경쟁서사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봐야 합니다. 핵심은 누가 먼저 내놨느냐보다 누가 안정적으로 오래 많이 만들 수 있느냐예요. 중국도 비슷한 제품을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대량으로 만드는 능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몇 개는 잘 만들 수 있어도 수만 개, 수십만 개를 똑같은 품질로 만들려면 전혀 다른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바로 제조업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연구 결과로 국제에너지기구나 여러 공급망 분석 자료들은 핵심 소재와 부품의 안정성이 산업 판도를 바꾼다고 말합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같은 핵심 부품은 소수 국가가 독점하는 경향이 강하고 이게 곧 경제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사례로 63세 박정자님은 값싼 제품을 여러 번 바꾸느니 한 번 제대로 사는 게 낫다는 경험이 쌓이면서 결국 구조가 중요한 걸 체감했다고 했어요. 예전엔 싼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는데 몇 번 고장 나고 다시 사고 하다 보니 결국 비용도 더 들고 스트레스도 커지더래요. 실천 방법은 내 소비도 내 투자도 한 번에 끝낼 구조를 찾는 겁니다. 자꾸 손대야 하는 것보다 한 번 정리하면 끝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주의사항은 국가 감정에만 기대면 지갑 판단이 흔들립니다. 애국심으로 투자하면 위험해요. 여러분은 가격 경쟁과 품질 경쟁 중 어디가 더 오래 간다고 보세요? 다섯째, 애플 이야기의 핵심은 어느 기업이 이기냐가 아니라 시장이 무엇을 요구하느냐입니다. 핵심은 시장이 요구하는 변화에 누가 먼저 답을 내놓느냐예요. 애플이 강하다고 해서 영원히 강한 건 아니에요. 시장이 원하는 게 바뀌면 1위도 바뀌거든요. 지금 시장은 똑같은 디자인에 지루해하고 있고 새로운 사용 경험을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접히는 화면 같은 큰 변화가 주목받는 겁니다. 연구 결과로 여러 글로벌 시장 보고서들이 혁신 정체 구간에서는 폼팩터 같은 큰 변화가 소비자 반응을 다시 끌어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성능 경쟁보다 형태 경쟁이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사례로 68세 이만수님은 예전엔 무조건 익숙한 것만 고집했는데 생활에서 한번 바꿔보니 불안이 줄었다고 했어요. 처음엔 새로운 게 무섭고 실수할까봐 걱정됐는데 막상 써보니 오히려 편해지더래요. 실천 방법은 내가 지금 고집하는 것 중 하나를 작은 범위에서만 실험해 보는 겁니다. 전부 바꾸지 말고 한 가지만 일주일 정도 바꿔보는 거예요. 주의사항은 큰 결정을 한 번에 바꾸면 스트레스가 커져요. 작게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익숙함을 지키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하나씩 바꿔보는 편이신가요? 여섯째, 스마트 머니라는 말은 결국 따라가지 말고 관찰하라는 뜻입니다. 핵심은 큰돈이 움직일 때는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대개 구조 변화에 붙어 있다는 겁니다. 스마트 머니는 남들이 모를 때 먼저 움직이는 돈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인이 그 타이밍을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대신 왜 그쪽으로 돈이 움직이는지 이유를 관찰하면 나중에라도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연구 결과로 국제통화기금과 여러 금융안정보고서들은 쏠림과 거품을 반복 경고해 왔습니다. 특정 자산에 돈이 한꺼번에 몰리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나지만 장기적으로는 위험이 커진다는 거예요. 특히 이해 없이 따라가면 손해 확률이 높아요. 사례로 71세 신은정님은 주변에서 유행하는 투자 이야기에 휩쓸렸다가 잠을 못 잔 경험이 있어서 이제는 먼저 공부하고 천천히 움직인다고 해요. 친구들이 다 산다고 해서 따라 샀는데 막상 사고 나니까 왜 샀는지도 모르겠고 불안해서 밤마다 뉴스만 찾아봤대요. 그때 깨달은 게 내가 이해 못하는 건 절대 손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실천 방법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접근하는 겁니다. 복잡한 상품은 아무리 수익률이 좋아도 피하세요. 주의사항은 단어만 멋있다고 따라가면 위험합니다. 메타버스, 블록체인 이런 단어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요즘 주변에서 어떤 투자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으세요? 일곱째,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노후 자산의 고정관념을 흔들어 보라는 신호입니다. 핵심은 예금과 부동산만이 답이라는 믿음이 흔들릴 때 그 흔들림을 공포가 아니라 점검으로 바꾸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금과 집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물가가 오르면 예금 가치는 떨어지고 집값도 지역마다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럼 안전의 기준이 흔들리는 거죠. 이때 공포에 빠지면 아무것도 못하고 점검으로 바꾸면 대응할 수 있어요. 연구 결과로 한국은행과 여러 공적 기관 자료들은 물가 환경이 바뀌면 자산의 체감 안전도도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같은 자산이라도 시대에 따라 안전의 의미가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엔 예금이 최고였지만 지금은 물가를 이기지 못하면 안전이 아니에요. 사례로 65세 최진호님은 통장만 보며 마음을 달랬는데 이제는 지출 구조부터 손보니 불안이 줄었다고 했어요. 통장 숫자만 보면 안심이 됐는데 막상 쓰고 나면 금방 줄어드니까 다시 불안해지더래요. 그래서 돈을 늘리려고만 하지 말고 쓰는 구조를 먼저 정리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실천 방법은 자산을 늘리기 전에 지출을 줄이고 흐름을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겁니다. 공부 없이 투자하면 불안만 커져요. 주의사항은 오늘 들은 이야기로 바로 결정을 내리면 실수하기 쉽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내 자산이 왜 안전하다고 믿는지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으신가요?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감이 오실 겁니다. 이건 제품 자랑이 아니라 흐름의 신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흐름을 내 삶으로 옮기는 실천법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뉴스는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으로 보셔야 합니다. 추가 정보로 한번 뜨고 끝나는 뉴스보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를 모아보면 흐름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생산성, 제조업, 부품,
공급망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주의사항은 자극적인 제목에 감정이 먼저 반응하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제목만 보고 화내지 말고 내용을 끝까지 읽으세요. 실천 방법은 일주일 동안 눈에 띈 산업 키워드를 메모장에 적는 겁니다. 스마트폰 메모장이든 종이 수첩이든 상관없어요. 적다 보면 어떤 단어가 반복되는지 보여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요즘 가장 자주 보이는 단어가 뭐였나요? 둘째, 내 소비를 생산성 중심으로 재분류해 보세요. 추가 정보로 같은 지출이라도 몸과 시간을 덜 쓰게 해주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택시비가 아깝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덕분에 체력을 아껴서 다음 날 컨디션이 좋아졌다면 그건 투자예요. 반대로 값싸게 산 물건인데 자꾸 고장나서 시간을 잡아먹는다면 그건 낭비인 거죠. 주의사항은 비싼 걸 샀다는 만족감만 남으면 손해예요. 가격이 아니라 결과로 판단하세요. 실천 방법은 통장 지출을 보고 시간을 줄여준 지출과 그냥 사라진 지출로 나누는 겁니다. 한 달치만 해보세요. 패턴이 보일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지출이 시간을 벌어줬나요? 셋째, 예금은 안전이 아니라 기본 체력으로 두는 겁니다. 추가 정보로 예금은 불안을 줄이는 바닥이지만 전부를 맡기면 기회와 물가에 동시에 흔들릴 수 있어요. 예금이 나쁜 게 아니에요. 생활비 몇 개월치는 반드시 예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그런데 전 재산을 다 예금에 넣으면 물가가 오를 때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주의사항은 극단적으로 옮기면 심리적으로 버티기 힘듭니다. 오늘 당장 예금 다 빼서 투자하면 불안해서 잠을 못 자요. 실천 방법은 생활비 몇 개월치 같은 기준을 세워 바닥을 만들고 나머지는 공부하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겁니다. 3개월치 생활비면 충분한지 6개월이 필요한지 먼저 계산하세요. 여러분은 바닥을 어느 정도로 두고 계신가요? 넷째, 집은 자부심이지만 현금 흐름으로도 점검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로 집은 마음의 안정이지만 유지비와 세금, 수리비를 포함하면 또 다른 숫자예요. 집이 있으면 든든하죠. 그런데 재산세, 관리비, 수리비 이런 게 매년 나가거든요. 이걸 합치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에요. 게다가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묶인 돈만 커지는 거고요. 주의사항은 감정으로만 붙잡으면 다음 선택이 늦어집니다. 집에 대한 애착 때문에 다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실천 방법은 집을 가진 비용과 얻는 편익을 글로 적어보는 겁니다. 한쪽에는 비용, 한쪽에는 편익을 적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집은 나를 편하게 해주나요? 아니면 걱정을 늘리나요? 다섯째, 큰돈 이야기는 내 규모로 줄여서 이해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로 시장은 크지만 내 선택은 작고 안정적이어야 오래 갑니다. 뉴스에서 몇천억 투자했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내가 그 규모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방향만 참고하고 실제 선택은 내 규모에 맞춰야 해요. 주의사항은 남의 수익률을 내 기준으로 착각하면 위험해요. 누가 몇 퍼센트 벌었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 상황이에요. 내 상황이랑 다르죠. 실천 방법은 내가 이해하는 산업 한 가지를 정하고 관련 소식을 한 달만 꾸준히 보는 겁니다. 제조업이든 바이오든 뭐든 좋아요. 한 가지만 집중해서 보면 이해도가 올라가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산업은 어떤 쪽인가요? 여섯째, 건강과 자산은 같이 관리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로 노후 준비는 숫자만이 아니라 체력과 생활 리듬이 같이 가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프면 소용없고 건강해도 돈이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둘 다 챙겨야 해요. 특히 투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건강 망치면 본말전도예요. 주의사항은 불안할수록 밤을 새워 정보를 뒤지면 오히려 판단이 더 나빠져요. 수면 부족하면 감정 조절이 안 돼요. 실천 방법은 하루 20분 산책 같은 루틴을 먼저 고정하는 겁니다. 투자 공부보다 산책이 먼저예요. 몸이 건강해야 머리도 잘 돌아가요. 여러분은 매일 꼭 지키는 루틴이 있으신가요? 일곱째, 가족과의 대화는 결론이 아니라 기준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추가 정보로 자산 이야기는 결국 생활 방식 이야기라 가족의 기준이 다르면 갈등이 커집니다. 배우자랑 자녀랑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안전이 최고라고 하고 한 사람은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하면 싸우게 되죠. 주의사항은 설득하려 들면 싸움이 됩니다. 내 생각을 강요하지 마세요. 실천 방법은 결론을 말하지 말고 걱정되는 지점을 먼저 공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이게 걱정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가 열려요. 여러분은 가족과 돈 이야기를 편하게 하시는 편인가요? 8째, 오늘은 딱 하나만 바꾸세요. 추가 정보로 한 번에 바꾸면 실패 확률이 높고 하나씩 바꾸면 습관이 됩니다. 사람은 변화를 싫어해요. 그래서 욕심내서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 받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주의사항은 완벽주의가 가장 큰 적이에요. 완벽하게 하려다 아예 시작을 안 해요. 실천 방법은 이번 달에 할 일 하나만 정하는 겁니다. 뉴스 키워드 메모든 지출 재분류든 예금 바닥 기준이든요. 하나만 골라서 한 달 동안 해보세요. 그게 습관이 되면 다음 거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무엇 하나를 바꿔보실 건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싼 제품이 잘 팔렸다는 이야기로 시작했지만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싸면 안 팔린다는 상식이 깨진 순간에는 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대개 사람들이 시간을 더 아끼고 일을 더 효율적으로 하고 불편을 덜어내는 방향으로 움직일 때 나타납니다. 겉으로는 제품 하나가 주인공 같지만 속으로는 제조 기반, 정밀 부품, 그리고 시장이 원하는 변화가 겹치면서 돈의 흐름이 재정렬되는 장면일 수 있죠. 이게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우리 노후 자산 관리의 방향까지 흔드는 신호라는 걸 오늘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이런 겁니다. 예금만 있으면 안전하다. 집 한 채면 든든하다. 새 기술은 젊은 사람 이야기다. 비싼 건 사치고 싼 게 합리적이다. 이런 믿음들이 지금 하나씩 흔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관리는 이렇게 바뀝니다. 예금은 바닥으로 두고 생활비와 심리 안정부터 세운다. 집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까지 포함해 점검한다. 새 기술은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관찰하는 창으로 쓴다. 소비는 가격이 아니라 시간을 벌어주는지로 판단한다.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게 진짜 노후 준비입니다. 만약 이 흐름을 외면하면 어떤 위험이 생길까요? 물가는 오르는데 체감 소득은 그대로라 불안이 커지고 자산은 움직이지 않는데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서 마음이 점점 초조해집니다. 통장 숫자는 그대로인데 장 보러 갈 때마다 장바구니가 덜 차는 느낌을 받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새로운 투자 이야기할 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소외감이 생기죠. 이게 쌓이면 결국 충동적인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흐름을 읽고 내 생활에 맞게 조정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큰 돈을 벌지 않아도 불안이 줄고 내 선택이 내 기준에서 나오는 느낌이 생기면서 노후가 훨씬 단단해집니다. 남들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는 범위에서 움직이니까 실수도 줄어들고 잠도 편하게 자게 돼요. 저는 25년간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느꼈어요. 노후 준비는 결국 돈의 크기가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기준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그래서 오늘 당장 드릴 제안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이번 주의 지출을 시간 지출과 그냥 사라진 지출로만 나눠서 한번 적어보세요. 둘째, 예금에 전 재산이 있다면 생활비 몇 개월치만 남기고 나머지는 천천히 공부하면서 방향을 고민하세요. 셋째, 뉴스 볼 때 제목만 보지 말고 반복되는 키워드를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투자부터가 아니라 생활의 구조부터 바꾸는 게 가장 안전하고 오래 갑니다. 작은 실천이 쌓여서 큰 변화가 되는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흐름을 더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제조 기반과 부품 산업이 왜 계속 언급되는지, 그리고 시니어 입장에서 어떻게 과열을 피하면서도 소외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특히 어떤 산업이 앞으로도 탄탄할 가능성이 높은지,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자산을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보여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금과 집이라는 익숙함이 더 편하신가요? 아니면 기준을 하나씩 업그레이드 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지금 생각을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힌트가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